시사 썰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은 손석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흔들릴 수 없는 지정학적 위상을 가진 1등 강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이미지가 서서히 희미해지고 대신 불안과 당혹의 신호가 또렷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원인은 거대한 전쟁도 막강한 군사동맹도 가혹한 경제 제재도 아닙니다. 그 시작은 그저 작은 섬 하나였습니다. 작지만 일본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섬은 지극히 중요한 전략 가치를 지닙니다. 그 위치는 중국의 전략 지도에서 말 그대로 급소를 겨누는 칼끝과도 같아 베이징의 군사 기획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동양의 오각형이라 불리던 중국 군부는 이제 식은땀을 흘리며 진땀 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베이징은 도쿄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본의 군사 행동을 상징적 제스처로만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이 전략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실제로 펼치기 시작하자 더는 침묵할 수 없게 됐습니다. 판세가 달라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중국이 동중국해 통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요나군이 섬이 있습니다. 지도 위엔 점처럼 작지만 이 지역 전체의 전략 계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곳에 현대식 미사일 체계를 주저없이 배치했고 그 사거리는 중국의 방어 공간에서 요충지를 향해 뻗어 있습니다. 대만은 물론 중국 본토 깊숙한 곳까지 겨냥할 수 있는 이 배치는 베이징의 군부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도쿄에 정식으로 배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요구만으로 상황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수석 외교관들이 전례 없이 곧장 파리로 향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프랑스의 지지를 구해 서방의 힘으로 도쿄를 누그러뜨리려는 기대가 읽혔습니다. 이 뜻밖의 행보는 베이징 지도부의 혼선과 무엇보다 자신감 결핍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남쪽에서도 중국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 동맹국, 특히 필리핀을 겨냥해 미사일 방향을 조정하며 군사적 긴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협박에 움츠러들기는커녕 위협받은 나라들은 단단히 맞섰습니다. 필리핀은 인도, 프랑스와 함께 서필리핀 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였습니다. 상징적 제스처라기보다 두려움이 없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일본 최서단의 요나군이는 이제 단지 지리적 점이 아닙니다. 맑은 날이면 대만이 보일 만큼 가깝고 대만과의 거리는 약 110km에 불과합니다. 이곳은 어느 순간부터 통제 불능의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행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요나군이를 최첨단 방어체계의 전진기지로 삼았습니다. 지대지 미사일과 전자전 시스템이 반입되며 베이징을 향한 직설적 경고가 발신됐습니다. 이 선을 넘지 말라, 넘고 싶다면 대가를 감수하라. 요나군이의 미사일 배치는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동아시아 바다의 출구를 걸어 잠그는 전략 수입니다. 배치 이후 대만 인근으로 접근하려는 베이징의 해상 항공 활동은 원거리에서부터 저지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지만 쇠문처럼 단단한 이 섬은 중국의 구영향권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걸음에 차가운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 여파로 중국 지도부의 늘 침착한 표정도 더는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수의 정보에 따르면 베이징은 도쿄에 공식 요청을 보내 해당 군사 계획의 철회를 바랐습니다. 스스로 불구를 외치던 국가가 문 앞에서 양보를 구하는 장면은 사태의 엄중함을 웅변합니다. 중국은 요나군이의 미사일 배치가 영내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군사 연구자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포대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중국이 출구 없는 형세에 몰렸다는 사실, 즉 전략 장기에서의 체크메이트 위기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은 총부리를 당기지 않고도 접근로를 차단하는 LA2AD, 접근 거부, 지역 거부, 그물망을 촘촘히 치고 있습니다. 직격탄 없이도 우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서필리핀해에서 어민을 상대로도 거친 압박을 하던 중국은 정작 이 판에선 물러서기를 호소하는 약자의 위치로 내려왔습니다. 한때 남중국해의 파도를 호령하던 큰 목소리는 지금은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모양새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전략은 대만 해협을 넘어 파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상로를 틀어주기 위해 즐겨 쓰던 A2AD는 이제 상대의 역공 수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요나군이는 섬사슬의 핵심 잠금소해가 되어 중국 측 군사 활동을 억제하는 불꽃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묘사는 간명합니다. 요나군이의 방어체계는 이미 장전된 권총처럼 중국군의 관자놀이를 겨누고 있다. 사소한 계산 착오 하나에 전장이 순식간에 불붙을 수 있다. 중국의 공영은 요나군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북쪽에 일본, 동쪽에 미 함대, 남쪽에는 예전에 뒷마당이라 여겼던 지역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더는 잠자코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유럽 정가에서 특별한 위상을 지닌 프랑스를 찾았습니다.
고위 외교 채널이 가동되어 파리와의 직접 교신이 이루어졌지만 목적은 군사 협상이 아니라 외교적 지렛대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나토와 아시아 동맹의 공조를 늦추고 도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파리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협력의 제스처라기보다 당황한 쪽의 전형적 반응으로 읽힌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은 동남아를 향해 새 위협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평화를 갈구하는 피해자처럼 말하면서 실제 현장에선 도발 수위를 올리는 양면 전술입니다. 최근 다수의 보고가 경고한 중대한 위협도 있습니다. 중국은 DF-21과 DF-26이라는 고위험 미사일 체계를 격상 배치했습니다. 괌 잡는 칼로 불리는 이 전력은 영내 미군의 전략 거점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일본, 한국, 그리고 필리핀의 신설 거점까지 미군 기지 사슬이 유효 사거리 안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필리핀은 최우선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활용하는 ADCA, 방위 협력 강화 협정, 기반 시설들이 특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카가얀, 이사벨라, 발라박 같은 ADCA 거점이 중국의 목표 목록에 오른 사실 자체가 베이징의 전략 인식 변화라고 말합니다. 필리핀은 더 이상 중립적 완충지가 아니라 유사시 미국의 전개 발판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위상은 가벼운 주변국에서 지역 방어선의 최전선으로 급변했습니다. 최전선에 서면 발걸음도 말투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DF-21, 예선 DF-26함이 발사대기 자세로 들어가면서 영내 미군은 버튼 하나의 간극으로 고위험 영역에 놓였습니다. 지역 사령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발 선제 타격 시나리오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 고려 대상입니다. 지휘부는 실시간 긴급 대응 절차를 상시 계산하고 있고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의외였던 건 중국이 아니라 동맹들의 응답이었습니다. 베이징이 파리를 찾아 나토와 아시아 파트너의 결속을 흔들려 하자 프랑스는 동정 대신 강경함을 보였습니다. 태평양으로 전력을 보냈고 인도 필리핀과 손잡고 서필리핀의 한복판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름하여 Maritime Partnership Exercise. 단순한 우정 퍼레이드가 아니라 최악의 사태도 감당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입니다. 프랑스의 갑판, 인도의 항로, 필리핀의 바다 조합만 봐도 메시지는 충분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현대식 함정이 인도 해군, 프랑스 구축함과 전투 대형을 유지하며 항해하는 장면은 서필리핀 해가 공백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알렸습니다. 중국만이 운명의 재판관인 듯 행동할 수 있는 바다는 없다는 뜻이죠. 특히 인도의 등장은 베이징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해 충돌을 넘어 히말라야에서 피 흘린 기억이 남아있는 두 나라의 관계에서 인도가 필리핀과 어깨를 맞대고 프랑스의 지원까지 받는 광경은 하나의 깨달음을 줍니다. 포위망은 하루가 다르게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일본과 미국의 몬 A2AD권과 견고해졌고 서쪽에는 중국과 긴 역사적 긴장을 지닌 인도가 버티고 있으며 중앙에는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은 필리핀이 지역 판세 구축의 주체로 서 있습니다. 외교 군사 정보전이 맞물린 방어선이 세 갈래로 조여들고 있습니다. 서필리핀의 합동훈련은 훈련을 넘어 실제 충돌을 상정한 리허설입니다. 연합군 합동교리, 함정 지휘, 전자전 교란 하에 통신 유지, 적대 세력과의 긴급 교전 대응까지 현대전의 모든 항목이 체크리스트로 올라갔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필리핀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 군사대국을 포함한 연합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필리핀을 약하고 조종하기 쉽다고 묘사하던 과거의 선전 문구는 이제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지금 필리핀의 방공 방해 체계는 어느 때보다 촘촘합니다. 미군 기지가 태평양 전역을 잇고 일본은 해군 현대화를 가속하며 호주는 극초음속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와 인도는 실제 병력을 전개하고 전략 협정을 묶었습니다. 필리핀 시민들에게 이 지정학의 대이동은 먼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바로 옆 골목의 현실입니다. 군사동맹의 재편, 강대국의 선명한 존재감, 대립은 상징의 시기를 지나 준비와 필요시 행동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전방 방어부대 강화는 시급히 진행 중입니다. 그 상징 가운데 하나가 인도와의 방산 협력으로 도입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브라모스입니다. 첨단 해군 방어망을 꿰뚫는 성능으로 방패이자 검으로 불리는 이 전력은 필리핀의 지역 억지 태세를 한층 공고히 합니다. 공군도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최신의 전투기가 배치되고 연합 전장에서의 상호 운용과 주권 침해 상황의 신속 대응 훈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한치의 영토도 비워두지 않겠다. 필리핀이 전장이 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는 냉혹한 평가도 존재합니다. 두렵지만 그 위험이야말로 이 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어느 때보다 높입니다.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인도태평양의 서방 방어 구조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강대국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마닐라는 다자 군사 활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의 양자동맹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발리카탄 연습에서 일본, 호주, 프랑스, 인도와의 연속 전략 훈련까지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필리핀은 고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와 인도의 참여는 상징을 넘어선 계산입니다. 공동 성명에서 파리와 뉴델리는 필리핀을 겨냥한 어떠한 공격도 단발성 국지 충돌이 아니라 규범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훼손으로 간주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에스컬레이트를 선택한다면 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 전체와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조각들을 전략 지도 위에 올려놓으면 그림은 선명해집니다. 요나구니에서의 일본의 군사 조치, 베이징의 뜻밖의 파리행, 서필리핀해의 합동훈련, 각각의 사건은 이제 하나의 서사를 이룹니다. 새로운 지역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주요 행위자들은 이미 자리를 정했으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준비가 본격화되었다는 서사입니다. 그에 발맞춰 정보전의 열기도 치솟고 있습니다. 총성은 잠시 멎어 있어도 선전은 풀악셀입니다. 소셜미디어, 주류 언론, 반공식 채널까지 동원되어 동남아 내부의 의심을 부추기는 잡음을 뿌립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크다고 승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장기 시야에 익숙한 군사사학자들의 평가는 일치합니다. 지정학의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필리핀이 고립되었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한 지원망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건 외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만약 충돌이 현실이 된다면 누가 정당의 편에 서 있는가? 이웃을 억압하던 자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걸하는가? 아니면 법치와 항행의 자유, 주권을 지키려 협력하는 나라들이 정의를 대변하는가? 중국의 전략은 점점 더 불안정해 보입니다. 외교에서 군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보는 더 이상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확신에 찬 선제의 발걸음 대신 사방에서 조여오는 연합의 속도를 쫓아가느라 숨이 찬 모습입니다. 주도국의 자리에서 뛰는 추격자로 바뀐 것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 필리핀이 엮어낸 지정학의 그물 속에 중국은 묶였습니다. 그것은 기지와 훈련의 목록을 넘어 바다와 하늘, 지상 방어와 정보 전자전을 아우르는 전 영역 통제망입니다. 동쪽의 요나군이는 현대식 요새가 되어 태평양으로 나아가려는 중국 함대의 발걸음을 감시합니다. 서쪽의 필리핀, 특히 발라박과 카가얀의 미군 거점은 관측 요격의 전초가 되어 24시간, 일주일 내내 가동됩니다. 인도는 대륙 지형의 이점을 살려 포병과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고도 경계태세로 올렸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절대적 뒷마당이라 부르던 공간에서조차 삼면포위에 직면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자만이 가장 위험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쪽은 종종 무모합니다. 중국은 지금 전략적 통로가 봉쇄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남은 선택지가 있다면 예측 불가능한 파열음으로 포위를 깨려는 돌출 행동일 것입니다. 그 위험을 제대로 인지했기 때문에 필리핀은 전례 없는 속도로 군 현대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연안 방어망, 조기경보 레이더, 전자전 능력이 우선 배치되고 브라모스는 억지를 넘어 우리는 이제 지역 전체판의 일부다라는 선언입니다. 공군 역시 제공권 보장을 위해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주권은 양보 대상이 아니다. 작은 나라라 해도 지킬 권리는 절대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군 지도부는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필리핀은 지역 방어 사슬의 생명선입니다. 이 고리가 끊기면 서태평양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워싱턴, 도쿄, 뉴델리, 파리의 전략 계산에서 필리핀 방어는 곧 지역 안정의 방어입니다. 최근 필리핀의 연습들은 가상의 전면전 시나리오를 토대로 짜였습니다. 다국적 지휘 통신 체계를 실제로 돌려보고 각기 다른 교리 언어 장비를 한 프레임에 맞추는 훈련까지 현대전의 전 과정을 사전에 시험합니다. 인도 구축함과 필리핀 경비함이 같은 대형으로 항해하는 장면은 존재감의 과실을 넘어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방적 강압에 더는 바다 한치도 비워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연합의 새 모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일방의 힘으로 지도를 덮던 날들은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작은 필리핀이 아니라 점점 거대해지는 연합입니다. 군사력뿐 아니라 국제법, 항행의 자유, 주권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 선 연합입니다. 앞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더라도 전장의 무대는 이미 세워졌고 자리도 정해졌습니다. 여기서의 오판은 값비싼 청구서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시사 썰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식으로 살짝만 비틀어 보자면 전쟁은 늘 정의의 얼굴을 하고 등장하지만 실은 계산서부터 꺼내드는 장사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부당한 전쟁을 미화하는 말들은 화려해도 그 말들 사이로 흘러나오는 건 결국 사람들의 한숨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용하게, 더 뻣뻣하게, 더 오래 버팁니다.